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지식의 구조, 직업의 형태, 그리고 학문의 방식마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GPT, 딥러닝, 생성형 AI. 이제는 교수도, 학생도, 연구자도 AI와 함께 생각하고 학습하며 창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AI 시대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랫동안 대학은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고 해석하고 시험하는 공간. 그러나 지금 지식은 더 이상 캠퍼스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AI는 교과서보다 빠르게 정보를 찾고 요약하며 심지어 글을 씁니다. 학생들은 강의보다 유튜브를, 도서관보다 챗봇을 먼저 찾습니다.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은 대학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식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일부 대학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딩 수업이 필수화되고 데이터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가 교양 과목이 됩니다. 문과와 이과의 경계는 흐려지고 융합과 창의가 새로운 교육 철학으로 등장합니다. 질문하는 법,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 가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은 이제 생존을 위한 기본 역량입니다. 어떤 교수는 말합니다. AI는 답을 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질문을 가르쳐야 한다. AI는 효율을 말하지만 대학은 의미를 묻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먼저 가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지식을 배우는가?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문학, 예술, 윤리학, 철학은 AI 시대에 오히려 그 필요성과 존재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깊이, 그것이야말로 대학이 길러야 할 진짜 힘입니다. 이제 대학은 강의실이 아니라 실험실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창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탐구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은 더 인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이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의 대학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데그니티 V. 인공지능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변화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전에는 필사를 하던 책이 갑자기 막 대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 특히 19세기, 20세기의 일이겠죠. 지식과 정보의 양이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책이라고 하는 이 물성을 가진 콘텐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던 시기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또 이 책에만 담겨있던 아날로그 종이로 인쇄된 책에만 담겨있던 지식과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또 한 번 맞게 됐죠. 그게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우리가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건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것을 재가공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 일련의 지식 생산의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은 뭘 해야 될까? 기존의 대학은 교수라고 하는 인적 자원이 자기가 먼저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미리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주로 일방향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해주는 시스템이었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조금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교수자와 학생의 역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지식의 소유자가 전달하는 이런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두 주체가 동시에 함께 무언가를 찾아서 나아가는 내비게이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 항해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도자의 역할,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서 혹은 그 가이드의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뭔가를 함께 찾아가는 항해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 유형보다는 수업 유형이 굉장히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수업,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 수업, 또 온라인을 활용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응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미리 학생들이 뭔가 지식과 정보를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혀가지고 오는 수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실에서 토론을 하는 수업,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좀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의 유형에 저는 뭐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15주가 대학의 수업이잖아요. 보통 한 학기에 15주 내지 16주인데 보통 15주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1주, 3주, 5주는 온라인에서 한다. 2주, 4주, 뭐 6주, 7주, 8주는 교실에서 한다. 9주, 10주, 11주는 현장에 가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의 장소가 굉장히 유연하게 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10주, 11주, 12주는 동영상 강의를 먼저 학생들이 보고 와서 교실에서는 토론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는 거, 교실과 현장을 섞는 거, 뭐 동영상과 토론을 섞는 거, 이런 것들 다 섞는 거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의 유형이라고 다 말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경우도 앞부분은 영어로 한다, 뒷부분은 한국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블렌디드 러닝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수업 유형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만들어진 지식이 교실에서 전달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가 실제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 진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올바르다라는 말이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뜻도 되지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재가공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또 유연한 사고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조건 못 쓰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되 이것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가공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간이 앞으로는 중요한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뭔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것에 대응을 해야 중요한 역량들을 축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인쇄술의 발달과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유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쇄술이라는 것도 남이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가 갑자기 한꺼번에 막 쏟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누군가,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지식과 정보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더 잘 대응을 해야 더 똑똑해지겠죠.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데비니티 V.